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미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있는 챕터의 제목에는 이제 함수의 극한과 최대 최소가 나왔는데 또 미분이 먼저 나오니까 미분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미분을 하려다 보니 함수의 극한과 최대 최소를 알아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미분이 가능하다. 이런 말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용어 하나를 우리가 알아내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분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미분은 한 점에서의 기울기를 얘기합니다. 미분은 우리가 보통은 뭐 어디서 뭐 이런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좀 그림이 좀 이상하네. 함수를 하나 그려볼까요? 이런 함수가 있다. 이런 함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던 거는 여기서부터 x가 여기 x1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기 이제 x3, x2 정도 이렇게 있다. 그랬었을 때 이 두 점 간의 변화율, 그러니까 x1이 이만큼 변했었을 때에 여기는 이제 y1이 될 거고 여기는 y2. 지금까지 배웠던 거였죠. 죄송합니다. x1의 변화율에 따라서 이제 x의 변화에 따른 y의 변화, y 값의 변화 이렇게 되면은 이거 이제 전반적으로 그 뭐 평균 변화율, x의 어떤 변화율 대비 y의 변화율.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기울기라는 건 배워왔는데 이제 지금 배우려고 하는 미분은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미에 우리가 이제 x3를 하나 여기다 이제 딱 x3다라고 하면은 도대체 요 점에서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할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교수님 점에서도 기울기를 또 구해지나요?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제가 왜 평균 평균 변화율 기울기를 구했겠어요? 이 x2가 만약에 x2가 점점 x3 쪽으로 가고요. x1에 있는 이 값이 점점 x3 쪽으로 가면 그러면은 점점 그 x3에서의 기울기에 굉장히 가깝지 않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 거리가 거의 무시할 정도로 가깝다면 그러면은 우리 눈으로는 제대로 뭐 이렇게 구별하지 못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그 평균 변화율이 있을 수 있잖아요. 확대경 여기 우리 돋보기를 가지고선 크게 이렇게 보면은 거기서 직선을 그려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학적으로 봤을 때 그 한 점이 되는 거고 이제 우리가 그 한 점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 거냐 이제 그런 얘기를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호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리미트 x가 어디로 가는 거죠. 지금 같으면은 x1이 x3 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x2도 x3 쪽으로 가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 상관없이. 그랬었을 때의 x3의 실제의 그 기울기가 어느 정도 될 거냐. 그래서 이제 위에 써 있는 말처럼 한 점에서의 기울기의 의미가 있는데 원래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게 맞아요. 미분에서도. 그런데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아주 특별하게도 0에 가까운 거예요. 0에 가까운 거예요.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걸 그래서 0에 가까워서 한 점의 기울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지를 못하니까. 그다음에 즉 fx라는 함수 위에 한 점 a 여기는 이제 저희가 x3라고 썼죠. 거기서 이제 기울기고 우리가 그때의 기울기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 함수가 fx라고 한다 그러면은 f 프라임을 쓰고 그 다음에 x3 값을 넣으면은 이때가 이제 x3에서의 기울기 값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f 프라임 a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로 부른다는 얘기죠. A라는 점에서의 기울기라고 이제 가장 많이 불리고 있고 또 그 기울기가 어떻게 구해졌는지에 따라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런 그래프에서 만약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기울기를 구했다. 요 한 점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여기가 이제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고 이게 x축이라면 그랬었을 때 요 해당하는 요 점에 이제 좌표가 x 아까 제로였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다. 또는 미분 값이다. 또는 미분 계수다. 이렇게 불려집니다. 같은 말이니까 이 네 가지 말은 여러분들이 아주 익숙하게 알고 있어요. 기울기, I라는 점에서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미분 값, 미분 계수 이런 부분들은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계속 나오는 거죠. 미분을 그래프에서 이제 좌표로다가 쓰게 되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P하고 Q, P하고 Q는 뭐냐면 P는 A에서 P라는 점은 A라는 값하고 그 다음에 그 해당하는 함수값 FA. Q는 H만큼 X축으로 이동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거기에서 해당하는 이제 그 X의 값, 그 다음에 그 해당하는 A 플러스 H에 대한 값. 그러면 실제 우리가 이런 기울기를 구할 때 얼마만큼 증가했어요? 증가한 게 이 좌표에서의 그 값은 A였고 이 좌표에서의 A 값은 A 플러스 H였으니까 실제로는 H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Y쪽으로 보면은 FA가 있고 FAH를 넣었으니까 다시 쓰면 이런 형태로 될 거예요. F의 H다. 이게 이제 평균 변화율, 평균 기울기 정도 되겠죠. P하고 Q.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H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거예요. 0에 가깝게.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이렇게 리미트를 쓰고 H를 0으로 보내겠다. 이제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럼 0이 되고 위에도 0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기억나세요? 리미트를 써놓고 뭔가가 0으로 가는데 또 두 가지 있었죠. 하나는 더 쓰면은 리미트에 h가 있는데 뭔가 무한대로 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값을 구할 수 있는 것들을 알아요.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냥 기계적으로 외웠는데 요게 되면 이제 미분값이 되는 거고 요건 이제 최대 차수의 같은 최대 차수가 있으면 그 차수의 개수값으로 나눈 값이 되는데 이 부분도 나중에 미분을 배우게 되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도 기억 한번 해보세요. 지금은 0분의 0꼴이 되는 형태예요. 0분의 0꼴은 이제 미분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계속 설명드린 대로 기울기라는 걸 저희 구한 거죠.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미분을 하려고 하는 거는 A라는 점에서의 접선, 그 다음에 순간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도 되고 미분 계수, 미분 값을 다 구하는 거니까 식 7-1식을 일단 쓸 수 있겠죠.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한 점의 기울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기울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면은 기울기이긴 하긴 한데 X량의 증가량이 0과 가까워져요. 조금은 특이하죠. 특이한 거죠. 기울기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증가량이 계속해서 적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한 점,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접선, 우리가 원하는 기울기를 알고자 하는 점에서의 어떤 선이 나올 텐데 접해져 있는 선 밖에는 사실 있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좀 확대를 해보지 않으면은 거기에 두 점 사이의 기울기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 점에서의 기울기라고 했잖아요. 도대체 한 점에서의 기울기가 어떤 수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x의 증가량을 최대한으로 줄이려고 하는 거 0에 가깝게 지금 하려다 보니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식 7-1이 7-2와 같이 저희 미리 한번 해봤죠. 거의 0분의 0꼴로 가는 거죠. 왜냐면 AA 지워지니까
h분의 이게 나오는데 h가 0으로 가니까 결국에는 이거 해보세요. 이거는 그냥 뭐 분모도 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은 그냥 뭐 식에서 FA죠. 뭐. 이렇게밖에 갈 수가 없는 거죠. 예,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한번 볼까요? 도대체 어떻게 변하는지. 처음에 Q가 P의 점에 이제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 이런 평균 변화율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Q점이 움직이는 거예요. 다시. 지금은 PQ 관련되어 있는, PQ랑 관련된 기울기예요. 이 파란색 선이. 그런데 이제부터는 Q에 있는, Q 마지막 점부터 이제 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접선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건 아니까.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 Q에 대해서 접한 선이 이렇게 가파르게 있고, 그 다음 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점이 이제 있고, 그 다음 점에서 또 하고, 이렇게 쭉 계속 넘어오다 보면, 지금 이 상태로 보게 되면 기울기가 가파랐다가 점점 이렇게 누워지는 그런 형태가 된다고 지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P까지 오게 되면 이제 P에서의 기울기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교수님 지금 얘기했을 때에 이런 증감 관련돼 있는 그래프니까 접선에 대한 기울기가 점점 줄어들었지 늘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죠. 예, 당연한 질문일 수 있죠. 이렇게 되는 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내가 만약에 P가 있고 이 위에 Q가 있다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예, 마이너스에서 이제 다시 감소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겠죠. 아까는 플러스 기울기에서 점점 줄어드는 거고 마이너스 기울기에서 점점 커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나간다고 하면은 요 점에서는 좀 더 더 기울기가 낮아진 거고 또 그 다음에 낮아진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P까지 가면 완전히 처음보다는 훨씬 더 누운 이제 그런 누웠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기울기가 아주 별로 없는 값이 적은 기울기가 작은 거죠. 기울기가 작은 그런 형태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좀 더 수월하죠. 결국에는 저희가 처음에 예상했던 바와 같이 결국 P라는 점에서의 접선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를 다시 표현하면은 X는 A에서의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고 우리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쓰겠다. 어떻게 쓰느냐? F'A라고 쓰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런 식이었을 때만 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맨날 헷갈리는 건 뭐냐면 누가 이렇게 써주겠어요. 가로 쳐놓고 A 플러스 H 마이너스 이렇게는 안 써준다는 거죠. 이렇게는 안 써있죠. 원래는 요 식이 맞는 거죠. 또 똑같이 돼야 되거든요. 똑같은 형태로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써져 있으니까 이게 당연히 어떻게 써 있겠어요. 실제로는 다 표현을 하면 H는 0으로 가고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거는 F 프라임 A다. 이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써져 있으니까 이거 왜 그랬냐면 0분의 0꼴이 됐으니까 이제 제가 외워서 쓰는 건데 실제로는 이렇게 A 플러스 H 마이너스 A 그러니까 F에다가 저희가 대입한 거랑 똑같이 되는데 밑에는 이제 증감을 나타내는 거다 보니까 이제 상쇄가 돼서 H만 남아있는 그 생각을 잘 하고 계셔야 됩니다. 계속 나오는 거죠. 접선은 도대체 뭐냐? 곡선 위의 한 점에서의 곡선에 딱 접하는 선이라는 거죠. 접하는다는 말은 뭐냐면 곡선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곡선의 다른 부분을 침범하지 않는 거예요. 딱 그 점에 대해서 딱 근데 이거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사실 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한 거냐면 구에 있는 원점하고 내가 구하려고 하는 점 이게 원점이고요. 내가 구하려고 하는 점하고 90도의 관계를 가져요. 모든 접선은. 여기에 있는 접선도 나랑 이제 그 9까지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90도의 관계가 있는 선을 구하게 되어 있는 게 접선이죠. 9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얘기죠.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점만 9에 있는 그 점을 관통하면서 어떤 그 선을 이룰 수 있는 것들이고 만약에 접선이 아니고 이런 선은 접선이 아니라는 거죠. 구에 내가 생각하는 점 말고 다른 점을 관통할 수는 없습니다. 딱
우리가 지금 원하는 그 한 점에서만 이제 그 직선을 그릴 수 있으니까 그 직선은 어떻게 그린 거다? 접점에서부터 구의 원점에서부터 내 접점에 있는 그 선을 이었었을 때에 딱 90도가 되는 그런 선분을 말하는 겁니다.